네, 안녕하십니까. 커리어피크 케빈입니다. 오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전략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현재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핵심 부품들을 만들고 납품하는 그런 부분 중에서 완성된 부품이 아닌 그 안에 들어가는 재질, 특히 구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러한 롯데 계열사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학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사나 박사급 분들에 대한 채용 공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현재 해당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공고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과 면접에 대해 예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해당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시입니다. 배터리 급속 충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 관련돼서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 경험에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것은 당연히 좋겠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대학원에서 일렉트로닉 스플래팅용 베이스 케미스트리를 최적화해서 표면에 대한 거칠기 부분을 18% 감소를 시켰고, 그리고 그 뒤에도 이에 맞게 성능들을 향상시켰 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당신네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과거 경험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아까 나왔던 표면 거칠기 그리고 실험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하시면서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을 가지고 오면서 이것들을 당신의 회사에서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을 영어로서 전문 용어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잘 융합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 한층 더 빛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보시죠. 앞에 보니까 과거에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특정 변수 내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인장 강도를 300메가파스칼급으로 프로토타입을 완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파이썬을 활용해서 처리 시간을 얼마만큼 단축을 했다라고 해요. 이것을 봤을 때 구체적인 기계적인 물성을 제시하면서 제품의 성능과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파이썬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단순 물리적이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디지털 R&D 관련돼서도 함께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도 보시면은 과거에 이런 것들을 쭉 수행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0%를 달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고 당신의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험 조건을 명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증성을 제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을 부각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 사람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랩뷰를 활용했다라고 하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어떤 것을 이렇게 줄였다, 기여했다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이 직접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신의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은 회사명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내가 당신의 회사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셔야 그 회사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어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원 동기를 말할 때와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지원 동기를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었던 경험들을 나열하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회사를 지원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지원 동기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과거 경험만 말씀하시게 된다면 과거 경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 회사에 지원했다 라는 말을 현직자가 들었을 때 현직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과거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굳이 우리 회사가 아니어도 괜찮겠구나, 다른 회사가도 충분히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애초에 들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의 목적은 그 회사에 한 번에 입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아이템이 뭐냐, 비즈니스 모델은 뭐고, 주요 고객층은 누구고, 너네 회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방향성은 뭐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지원한 직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일련적인 거를 다 말씀하시는 게 그게 지원 동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말씀하실 때는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도 과거에 썼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지고 왔고,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특정 저널명을 가지고 오면서 논문 1저자로 했다라고
논문에 대한 기여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사례죠. 여러분들이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거나 논문에 등재되거나 게재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면접 부분 볼까요? 표면 처리 도금 기술 개발 과정에서 일렉트로니스와 일렉트로프레팅에 대해서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전형적인 전공 그리고 직무와 연관된 직무 면접에서 많이 나올 법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표면 처리 도금 관련된 업무를 과거에 하셨거나 아니면 PT 면접이나 답변의 중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때 그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꼬리 질문인 겁니다. 꼬리 질문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답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적합한 인재다라고 생각되는데 아주 좋은 방향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불이 외에 합금 도금 시의 내부 응력 제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부 응력을 35메가파스칼에서 8메가파스칼로 완화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쭉 내용이 나와 있을 때 수치 기반 응력 감소 성과를 제시를 하면서 내부 응력을 제어했다. 제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것을 높이던 낮추던 현상을 유지시키던 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낮추는 것이 목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얼마에서 얼만큼 낮췄는지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35와 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온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치와 기반으로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해당 부분은 실무에서 있을 법한 내용들입니다. 스케일업 과정에서 가장 큰 리스크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현직 관점에서 지원자가 생각을 해봤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실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실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텐데 이 사람이 이 실험을 실제로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전문 용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숫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숫자도 잘 말씀하시면서 스케일업에 대해서 구체 현상을 언급하시고 수율, 손실,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쭉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주 좋은 답변인 거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유기 무기 코팅 메커니즘 연구에서 핵심 분석 지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고 이에 맞는 예시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당신네 회사와 연관 짓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각각의 분석 지표, 핵심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끝낼 수는 있겠죠, 답변을. 근데 끝내는 것만으로는 뭔가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롯데는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고 회사의 이익과 연관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이 우리 회사의 수익과 연관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주 큰 점수가 가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분석 지표를 말씀하시고 당신네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전기화학 기반 분석 기술을 생산 현장에 적용한 경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이 나왔던 사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1억 8천만 원이죠. 1억 8천만 원에 대한 이런 금액적인 부분을 절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으로 볼 법한 그런 요소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고서 형태로 쓴다라고 한다면 1억 8천이라는 거를 180,000 가로열고 1,000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보고서 형태, 그리고 숫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해당 글을 읽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석사나 박사급 분들, 특히 학교에서 수행했던 연구 과제의 그 비용이 1억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 몇 천만 원이어도 상관없긴 합니다. 뒤에 1,000원 또는 10,000원이라는 이 숫자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보고서 형태처럼 글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선택한 이유와 당신이 기여할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동기가 나왔죠. 당신네 회사는 현재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나는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패턴인 거죠. 첫 번째, 현재 당신네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
두 번째, 내가 이 사업과 연관된 내 직무에서 했었던 과거 경험. 세 번째, 당신의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과 직무 관련된 과거 경험 두 개가 만났을 때 내가 앞으로 당신의 회사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이게 큰 세 단계 지원 동기 전략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첫 번째를 뺍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볼륨을 엄청 키워요. 왜냐면은 석사나 박사급들, 특히 우리 박사분들 학위 과정에서 하셨던 그 소중한 경험들을 최대한 회사에 어필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지만 그 경험들이 회사와 크게 연관이 없다면, 회사와 크게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회사의 홈페이지나 회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나 회사가 현재 어디랑 MOU를 맺었고 회사가 현재 어느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기업 분석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과거에 했었던 것 중에서 이거는 반드시 넣고 이거는 굳이 필요 없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된 상태로 그 다음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접근이 안 되고 그냥 내가 과거에 했었던 것들, 소중한 내 과거 경험들 다 가지고 오시면은 회사 입장에서 그게 크게 매력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경험은 한 사람도 많고 안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럼 한 사람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 중에서도 우리 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들을 한 사람을 찾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더 본질적으로 가보겠습니다.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급여를 주죠. 물론 여러분들도 회사에게 시간과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을 기여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의 금액을 줄게요. 당신은 저에게 하루에 몇 시간, 휴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고요. 이러한 일들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여러분들과 회사는 근로계약으로 서로 계약이 되는 그러한 관계인 거죠. 그런 관계에 있어서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다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커리어 피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을 한 번에 취업하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그렇게 기회를 갖기에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신입 사원으로서 또는 경력직으로서 정식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여러분들도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일한 만큼 급여를 가져가시고 이런 시간을 하루빨리 가져가셔야지 두 번, 세 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략은 한 번에 원샷 원킬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겁니다.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그리고 내 과거 경험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회사는 여러분들을 크게 매력적으로 보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회사도 바쁘고 회사도 그렇게나 비싼 1년에 몇 천만 원이 되는 연봉을 아무나에게 투자하고 싶진 않을 테니 말이죠.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으신 그 회사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회사의 지원 동기만큼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 팔고자 하는 아이템, 누가 고객인지, 누구를 원하는지, 여기서 말씀드린 누구를 원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채용 공고 그겁니다. 누구를 원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큰 선박이라고 했을 때 선장 혼자서 그 큰 배를 다 이끌 수는 없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엔진실에 대한 전문가도 있을 거고요. 승객을 맞이하는 전문가도 있을 겁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되 해당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그 배에 탑승할 수가 있겠죠. 하다못해 그 배에서 요리하는 셰프도 그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목적지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맞게 본인이 갖고 있는 음식에 대한 전문성을 보이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육지에서 음식을 팔고 있는 일반적인 셰프나 배 위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셰프나 둘의 음식은 동일하지만 그 셰프가 각각 갖고 있는 마음, 즉 각각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롯데 에너지 매터리얼즈라는 이런 기업이 큰 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포지션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그 배의 모든 것을 다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권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만 부각하시되 그 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언급해 주셔야, 그래야 이 사람 우리 배에 잘 탔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한 배들은 지금 선착장에 수없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배는 예시로 들면은 현대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SK 하이닉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분석한 롯데 관련된 배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 그 기업들의 배가 선착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배에 탑승하셨을 때 배의 주인이 물어보겠죠. 당신 이 배에 왜 타셨습니까? 당신이 이 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배 탄 이유는 이러하고 제가 이 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스타트를 하시면서 나긋나긋하게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풀어 나가시는 것. 이게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에 관련된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길 바랍니다. 그렇게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롯데 에너지 매트리얼즈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타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고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희망하시는 기관이나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문의를 주시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같이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리어피커였습니다.